네,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갈테마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갈테마가라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죠. 네, 화장품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가장 덜 오른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한 가지 이슈가 나왔죠.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쪽에서 더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매출을 좀 기대하게끔 하겠다라고 밝혀졌습니다. 역시나 아모레퍼시픽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. 현재 4%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. LG생활건강도 오늘 장에서 1%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11월 말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러브콜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주들의 반등이 이제는 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?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 관심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은 화장품 수요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더 기능성이라든가 뭐 요즘에 남성들도 그죠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죠. 예,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연간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뭐 반도체, 조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.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있어요. 이 바이오와 화장품의 어떤 그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측면이 최근에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분위기가 아직은 조금 무르익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 전체적인 이러한 어떤 수출 데이터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또 오미크론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다소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회사 내부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.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차이나 전략이죠. 중국 원차이나 전략. 그 말은 중국 쪽에 사업을 하는데 채널을 좀 더 단순하고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중국에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예, 더불어서 국내 이커머스 전략도 함께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이처럼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과거에 나왔던 단어들이 뭐냐 하면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시켜서 2022년에는 내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회사 내부의 강한 어떤 구조조정 정책이 좀 맞물려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주신 바로 의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의 상승이 아직은 조금 아닐 수 있지만 종목별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을 바라봐야 될까요? 네, 우리가 이제 갈테마가라에서 좀 중심을 잡고 선택해 드린 것은 주가가 안 좋았다가 새롭게 부상이 될 때 처음에 이제 포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가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 포착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이 코너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화장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화장품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대표성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있겠죠.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. 예,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두 가지 채널을 갖고 있는 거죠. 설화수 개념이죠. 이 설화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 쪽에 채널이 좀 더 강화되면서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죠. 그래서 2022년에는 약 그 전년도 올해 대비해서 뭐 43%의 매출 확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가 라인 강화 이렇게 보는 거죠. 그 다음엔 이니스풀인데요.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요. 2022년에 북한에서 매출 중국 법인에서 북한이 아닙니다. 중국 법인에서 매출 비중이 약 15% 수준까지 축소되고 연말까지 갈수록 적자 기조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 쪽에 좀 더 강화가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한 두 자릿수로 좀 증가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괜찮고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아모레퍼시픽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은
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한 15만 주 정도 유입이 되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보시픽에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가격이요 18만 7,500원이죠. 하방만 제한하겠습니다. 17만 원 말씀드리고요.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23만 원, 23만 원 같으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대응하시면은 좋겠다고 보고요.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비중 있는 투자보다는 조금 일부만 포트를 좀 구성하는 전략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화장품주가 안 올랐을 때 중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부진했던 쪽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니스프리 쪽이었고요. 그쪽은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는 설화수 쪽으로 럭셔리 화장품 쪽으로 조금 더 사업을 더 잘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 때문인지 너무 많이는 투자하지 말자라고 다소 보수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목표 라인 살펴보시면서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 테마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.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곽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해 보죠.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,800명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죠. 국내 CMO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더나 호재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9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고요. 현재 구간에서는 90만 원 살짝 무너졌네요. 비롯해서 ST팜이나 이런 CMO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. 이쪽으로 다시 한번 수혜가 불 수 있을까요? 네네,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목을 받은 거죠.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CMO 기업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날 전전일이죠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사의 백신, 이 스파이크 박스주의 정식품 허가 결정 이런 부분이 나와줌으로 인해서 CMO 기업으로서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. 그 전에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냐면은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죠. 네. 그죠?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도 맺은 또 계약들이 있게 되는 거죠. 네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근의 주가의 강한 횡보는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양대 축이죠. 양대 축인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노바백스 관련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보건 예방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미국의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겠다라고 노바백스의 담당자가 또 얘기도 했죠.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날 백신 3차 접종을 맞을 거라고 어제 신청을 좀 했는데 이런 것처럼 백신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음압병실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관심도 특히 CMO 관련 주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모든 기업을 다 투자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서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SD팜이라든가 많이는 못 올랐습니다.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시고요. 좀 더 이제 재무적으로 좀 탄탄하면서도 매출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해서 관심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오늘의 원픽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요.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실까요? 지난번에는 SK 바이오팜이었는데. 네, 그죠?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AS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. 네, 보시면은 지금 현재 25만 7천 원인데요. 지난번에 한 30만 원대 정도 살짝 찍고 내려온 게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방으로 지금 끌어내릴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가격은 25만 7천 원입니다. 25만 7천 원. 하방만 좀 제한할게요. 24만 6천 원 정도 하방 제한하시고요. 목표가는 33만 원. 에서 35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33만 원 잡고 1차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. 사실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CMO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노바백스 CMO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지만 이제 허가가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에도 좀 영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안아가고는 있는데 연내에 저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 라인 33만 원까지 잡아
알아봐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곽영은 부장님과 인사드릴게요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